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나이키스트 정리의 샤론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샤론의 정리인 채널 용량 C의 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B는 대역폭이고 S는 신호 전력, N은 잡음 전력인데요.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동영상에 예전에 한 것처럼 우리가 1과 0인 디지털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를 로그2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로그2로.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인 건 빼고 여기 보면은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서 꼭 요 2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그 동영상을 보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뒤에서 문제 풀겠지만 나이키스의 그 샤론의 정리랑 나이키스 주파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F는 2배의 F다. 또는 그 전에 동영상에 만들어 놓은 거를 오늘 다시 제가 촬영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이키스의 주파수를 물어볼 때는 2의 2배의 F다. 그래서 원래 신호는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2배의 F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나이키스트 정리로 정리해 주시고요. 얘를 2배보다 크게 보낸다. 그런 거는 이제 오버 샘플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같은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나이키 정리다라고 하면 최소 2배 이상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고요. 얘를 이제 오버 샘플링 하면은 그 최소보다 여기 각과는 커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이 대역폭 B가 크거나 신호가 크거나 잡음이 적어야지 채널 용량 C가 증대된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송 단위로 시간당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전송 용량을 이제 샤널의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버샘플링 개수 기반으로 해서 6n 플러스 1.8의 10로그 D가 돼서 D는 오버샘플링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B 오버 NZ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근거를 우리가 캐패시티 경계라고 하고요. 이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 대역폭 제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대역폭 제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전력 제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력 제한 시스템. 그래서 아무리 샤론의 한계를 잘 해도 마이너스 1.6의 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경계값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통신 방식을 QPSK로 해야 되냐, QAM으로 해야 되냐, 16함으로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경계값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 그 정보통신 기술사에서 정리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 이론을 별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채널 공식 용량은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율, 만약에 정보율이 더 크다, 캐패시티보다 어떤 그 대역폭보다 이게 C가 이제 캐패시티가 되는데 이것보다 정보율 R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인코딩 기술을 사용해도 에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정보율은 요 캐패시티보다 이내에 들어와야지, 요 캐패시티보다 요 이내에 정보율이 들어와야지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인코딩 기술을 사용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고, 상관관계 대역폭이 크고 신호가 크고 잡음이 적어야지 캐패시티가 증가한다. 그래서 잡음이 없다면은 저기 N은 0에 접근하는 거죠. 여기 N은 여기 보면 노이즈는 0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러면 SN이 0에 가까우면은 임의의 대역폭에서도 채널 용량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잡음이 있다면 N이 커지기 때문에 N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S의 N에서 여기 N이 커지면은 SN 자체가 이제 0에 접근하는 거죠. SN 자체가 0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C가 어떻게 보면은 C가 거의 0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역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채널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용량, 대역폭, SN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샤넌의 채널 공식 용량에 대해서 잡음이 없다면 이미 대역폭에서도 채널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으나 잡음이 존재하면 대역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채널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크게 돼도
여기 B는 이게 이쪽 값이 이제 로그 2에 여기 1은 0이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되기 때문에 B가 아무리 커져도 이쪽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로그 2에 1이 0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를 개념적으로 다시 10로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풀어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송 대역폭과 신호대 잡음비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잡음이 존재하는 곳에서 신뢰할 만한 통신이라는 이론적 한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나이키스트 주파수와 나이키스트 이론이 있는데요.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주파수의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나이키스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꼬를 이론으로 보고 이꼬르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오버 샘플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야지 오버 샘플링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된다. 요거가 되는 거고, 이 겹치는 부분 적으면은 이제 언더 샘플링에서 잡음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및 통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정보 손실 없이 전송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신호 대역폭의 제한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신호를 보관했을 때 기존 아날로그 신호의 유실 없이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호를 샘플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를 소스 코딩하고 또 채널 코딩해서 전송 선로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1정리, 2정리, 3정리로 정리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1정리 소스 코딩에 대해서는 소스 코딩은 평균 부호 길이 L은 평균 소스 코딩에 대한 평균 길이 값이고요. H는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 값이 되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정보 이론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그 시그마의 P의 I의 로그 2의 여기 Pi분의 1 이렇게 그 미수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미수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소스 코딩을 통한 원래 신호의 압축 한계는 그 신호의 엔트로피 값과 같다. 그래서 소스 코딩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평균 부호길은 이론적인 한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딩에 대해서 압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제2정리는 소스 코딩 이론에서 정보율이 여기 보면은 보다 캐패시티가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적절한 인코딩을 사용해서 보낼 수 있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잡음이 있어서 n이 무한대로 커지면 SN이 0이 접근하기 때문에 대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채널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정리 C는 B의 로그 2 1 플러스 SN으로 해서 B는 가형 대역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송 채널의 전송 용량 대역폭 SN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채널 용량의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딩의 한계치, 채널 용량, R보다 캐패시티가 커야 되는 채널 코딩의 한계치, 채널 용량의 전체적인 한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샤론의 정리랑 나이키스 정리를 참조하시고요. 여기 보면 C는 B의 로그 2 1 플러스 SN과 C는 2B의 로그 2의 M으로 해서 잡음이 있는 환경이냐 잡음이 없는 환경이냐에서 여기는 그 노이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잡음이 없는 환경이고 여기는 SN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잡음이 있는 환경이다.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기출 유형을 보면 차론의 채널 용량 공식으로 맞는 것은 아까 했던 거죠. 여기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요 2B는 상관이 없고 1 플러스 SN으로 잡아주시고요. 문제 2번. 다음 중 통신 속도와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에서 변조 속도는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이다.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속도는 이게 bps라고 하고요. 변조 속도는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변동이 많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조 속도 개념 1초 동안에 변화량이죠. 변화되는 거 비트가 얼마만큼 변화되는지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변조 신호 속도 1분의 개념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 버리시고요. 전송로에서 단위 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샤넬의 채널 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4번 잡으시고요. 네, 문제 3번.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널 용량 나오면은 C는 여기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을 적으시고 제가 풀라고 했죠. 통신 용량이라고 하고 단위는 bps를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요. 수신 측에서 전송된 정보량은 상호 정보량의 최대치이다. 수신 측에 전송된 정보량의 최대치가 받게 되는 거고,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늘리고 SNB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샤넬의 공식을 사용하여 채널 용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아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4번 최대 전송률을 예상할 수 있는 나이키스트 공식으로 맞는 것은 나이키스트는 여기 보면 E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EB의 로고2의 M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5번 채널 용량의 대역폭이 1000Hz이고 신호대 잡음비가 3일 때 이건 그대로 넣어서 풀면 되는 거죠. C는 여기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N에 넣어서 여기 그 대역폭이 1000이니까 여기 1000 넣어주고요. 신호대 잡음비가 3이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넣어주면 되고 로그2의 여기 4가 되죠. 4는 여기 2에 2승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면 2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2 곱하기 1000을 해주면 2000 비트 퍼 세컨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꼭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 6번 정보통신망에서 채널 용량은 샤넬의 정리와 나이키스 전송률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는데 샤론과 나이키스 정리에서 채널 용량과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그래서 나이키스 정리 C는 B의 로고2의 로고2 M이 되는 거고요. 샤론의 정리도 여기 EB의 샤론의 정리 여기 보면 요 EB가 아니죠. 샤론의 정리 C의 로고2의 1 플러스 S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 다 공통으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대역폭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공식 수정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얼라이싱에 대한 발생 원인으로 알맞는 것은 자 얼라이싱은 그래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얼라이싱 요 위에 샘플링 주파수가 그 2배 FM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발생한다 해서 이게 얼라이싱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조해서 푸시면요.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높게 표본할 경우 발생한다.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낮게 표본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낮게 표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나이키스 주파수로 표본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죠.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짧게 하여 표본할 경우 발생한다. 여기 보면 그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높다라는 거는 주파수가 크다라는 거죠. 주파수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주파수가 더 그 짧다라고 해서 1번과 4번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주파수가 낮다라는 거는 이렇게 듬성듬성 가기 때문에 신호가 이건 길다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높다라는 거는 주파수가 짧다랑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18번 18kHz까지 전송할 수 있는 PCM 신호에서 요구되는 나이키스 주파수는 여기 아까 질문에 나왔던 거죠. 나이키스 주파수를 기본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기 보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2배의 FM으로 했을 때 이거를 나이키스 주파수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나이키스 주파수 그래서 18kHz이기 때문에 얘를 2배 하면은 36kH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키스 표본화 주파수로 알맞는 것은 해서 여기 보면은 2배의 FM으로 정리하시고요. 2배의 FM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이거를 오버 샘플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장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10번 정보 전송률 R과 CI 관계로 옳은 것은 해서 R과 CI 관계하면은 요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티가 더 커야지 제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것보다 캐패시티가 커야지 채널블루를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 에러율을 임의로 작게 할 수 있다.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모뎀 이런 거 상관이 없고요. 이게 캐패시티보다 R이 더 크면은 전송할 수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뎀 같은 건 상관없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참조해서 정리하시고 이전 동영상도 함께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